예, 안녕하십니까. 현대모비스 데이터 사이언스 팀의 정창모 팀장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사례는 현대모비스가 대표적인 제조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그런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이 제조업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드리는 자리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동차 부품 회사로 차가 달리고 서고 방향을 바꾸는 데 필요한 엔진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전동화,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차가 달리는 데 필요한 전기 구동장치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부품들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생산된 부품들을 덩어리로 모아서 모듈이라고 하는 자동차 앞에 들어가는 프론트 모듈, 뒤에 들어가는 리어 모듈, 그리고 운전자가 앉는 칵핏 모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반제품 형태로 납품하는 조립산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센터라든지 정비소 같은 데 가셔서 자동차를 수리할 때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도 현대모비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한 52조 정도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국내에서 한 9위 정도의 기업이다 보니 다양한 분야의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할 때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단계로 좀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 첫 번째로는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것들을 POC 형태로 검증해보는 단계, 그리고 그것들이 조금 넘어가면 분석 전문가 조직들을 갖추고 작은 프로젝트들로 한두 개 성공을 이루는 단계, 이게 한 안정화 단계가 될 테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업무에 일상적으로 적용하는 단계가 이제 확장 단계가 될 텐데, 저희가 생각하고 꿈꾸는 AI의 모습은 확장이나 트랜스포메이션 단계가 되겠지만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제조기업들은 실험 단계라든지 안정화 단계 초기에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AI가 확산되는 데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기본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AI를 활용했을 때 성과가 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성과를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를 활용하는 것들이 기존에 비해서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주변에서도 다 사용하기 때문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프레셔를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이 실제로 조직 차원에서 AI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 플랫폼 같은 것들, 정책들이 제공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데이터 리터러시 또는 AI 리터러시라고 하는 데이터 활용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기술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AI를 적용한다는 게 AI를 활용하는 업무 혁신으로 가기에는 또 하나의 과외 일을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가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기업들이 가질 수 있는 밸류체인들을 좀 그려놨습니다. 보시면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부터 생산하고 그것들을 디스트리뷰션하고 마케팅하는, 그리고 R&D하는 기능들까지 전체적인 가치사슬 해서 인공지능은 어느 부분에서나 다 도입이 될 수 있고 그것들을 지원해주는 총무 인사 이런 시어드 서비스 측면에서도 그 인공지능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이 어디에 더 많이 적용되는지를 좀 보면은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프로덕트 AI부터 엔터프라이즈 AI,
에브리데이 AI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프로덕트 AI는 AI의 파운데이션 모델, 기초 모형을 개발하는 단계고요. 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뭐 이제 메타죠. 메타, 그리고 MS 같은 빅테크들이 모형의 기반을 개발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프라이즈 AI는 모비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러한 기반 모형들을 가져다가 기업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브리데이 AI는 챗 GPT 이후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건데, AI를 개발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뭐 코드를 짤 수 있는 기술 또는 알고리즘에 대한 수학적인 이해가 없어도 단순한 서비스로서, 저희가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쓰는 것처럼 서비스 기능의 하나로서 쓰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I가 엔터프라이즈 AI를 거쳐서 에브리데이 AI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챗 GPT 이후에 관련된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고 있죠. 내년이 되면 아마 코파일럿이라든지 저희가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서비스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런 에브리데이 AI의 트렌드를 어떻게 쫓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하나 맞추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엔터프라이즈 AI 측면에서 어떻게 제도를 고도화할 것인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씩 과제를 모으고요. 그 과제에 대해서 그 과제가 얼마나 수행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사업적으로 중요한지를 평가해서 핵심 과제, 주요 과제, 선별 과제에 이름을 붙여서 과제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각각에 맞게 데이터 분석가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서 과제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니면 현업과 데이터 과학자가 1대1로 매칭해서 페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도 쓰고 있고요. 일반적인 좀 작은 과제 같은 경우는 현업들을 2개월 정도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양성한 후에 그 양성된 그 데이터 과학자가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1년에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몇 년간 경험에 비추어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한 명이 6개월에 하나 정도의 과제를 수행하는 게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했던 과제를 사례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EV, 전기차죠. 전기차의 모터, 전기차가 가는데 필요한 모터는 헤어핀이라는 구리선을 구부린, 머리핀 모양으로 구부린 것들을 막 꽂아가지고 모터를 만드는데, 그 구부린 헤어핀 모양의 구리선이 일정한 형태로 포밍이 돼야 됩니다. 근데 구리선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잘 안 돼서 불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럴 때 구리선의 물성, 인장 강도, 신율, 항복 강도 같은 물성의 데이터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것들을 만드는 설비의 세팅 값이 문제인 건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쭉 뽑아가지고 서로 간의 인터랙션을 보고 최저값을 세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뭐 이런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비디오 언더스탠딩 기술을 이용해서 작업자들이 로봇팔이 막 움직이는 위험지대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위험지대에 들어갔다는 걸 인식하고 로봇팔을 멈추게 하는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실제 공장에서 한 20개 라인 정도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배터리를 용접하는 그 공정인데요. BMA라는 게 그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는 것처럼 생겼는데, 배터리 팩이 있으면 그거를
튼튼한 이런 스테인리스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그 레이저를 쏩니다. 굉장히 그 미세한 그 레이저 공정이고요. 만약 저게 잘못됐으면은 차가 운행하면서 배터리가 덜컹거리기 때문에 배터리가 화재가 나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위험이 있는 공정입니다. 이 그 용접들이 잘 됐는지를 그 검사하는 공정인데요. 보시면 저 레이저 용접을 할 때 그 플라즈마의 파형이 나오는데 그 파형을 가지고 용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 위에 보시는 것처럼 플라즈마 파형들이 쭉 시계열로 있고요. 이 시계열로 있는 플라즈마 파형이 이게 용접을 계속 하다 보면 용접 렌즈, 초점을 맞추는 렌즈에 오염이 생겨서 그 오염 때문에 데이터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그 표준화 정규화 처리를 이제 그 실시를 하였고요. 그 정규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 용접에 이상이 생기는지를 골라내는 이상치 검사를 그 1D 1차원 CNN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했고, 그래서 이상치를 잡아내는 모형을 만들어서 실제 POC 개념 검증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요 예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건 전통적으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던 부분이고, 통계학 쪽에서도 수요 예측은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다루는 부품의 수들이 수십만 가지가 넘다 보니까 이게 물류 코스트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요가 많은 부품, 굉장히 많이 팔리는 부품은 과거의 수요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어쩌다 한 번씩 팔리는 제품은 과거 데이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거를 전통적인 수요 예측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과잉 모델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했고요. 보시는 것 같은 세 가지의 어프로치를 통해서 영과잉 수요 모델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고순환, 중순환 이런 거는 그만큼 많이 팔린다는 뜻이고요. 그런 부품 수요와 유사도를 계산해서 그 수요가 없는 제품들에도 그 수요를 유사하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모형들을 개발했고, 수요가 특정한 트렌드가 없더라도 그것들을 검출할 수 있는 최근에 나온 프로펜 모델 같은 것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차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그 수요들을 도메인 어댑테이션 해가지고 수요를 추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전에는 수요 예측률이 60% 이하였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80% 이상으로 향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아주 중요한 과제들 외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앞에서도 뭐 여러 분야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의 난리지도 중요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영역의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도메인 전문가의 지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데이터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조합되는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조직별로 다 사일로가 있고 KPI가 다르기 때문에 조합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희는 현업의 전문가가 저희 조직으로 파견을 와서 함께 데이터 분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으로 TFT를 구성하였고, 이런 방식으로 연간 10개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는 볼트와 너트를 조일 때 그것들이 제대로 조여졌는지를 예전에는 회전수만 가지고 했는데, 최근에는 볼트와 너트의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차체의 알루미늄이라든지 스테인리스 같은 것들이 쓰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회전수로만은 그 품질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토크가 급격히 줄어드는 구간에서 제대로 체결이 됐다라는 것들이 이미 공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저렇게 두 개의 그래프들이 명확히 구분되는지를 파악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설계나 해석 쪽에서도 목표한 설계치가 있으면 반대로 어떻게 설계해야 그 목표치를 맞출 수 있는지를 역으로 계산해내는, 그래서 해석을 자동화하는 그런 모형들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가 강력한 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실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아까도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알고리즘보다는 사실 데이터가 얼만큼 많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자동차의 주행 영상들을 취득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날씨 조건이라든지 도로의 조건, 각 나라마다의 도로의 특징, 도로 주변의 건물의 특징,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는 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게임처럼 가상으로 만드는 툴들이 이미 존재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게임과 같은 가상 영상이다 보니까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학습이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 영상을 실제 영상처럼 트랜스퍼하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영상 데이터를 취득하는 이런 그 과제들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굉장히 좀 작은 단위의 과제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는 2개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직접 현업에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문제를 푸는 걸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최근 챗 GPT 이후에 그 에브리데이 AI 쪽에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어떤 뉴스나 보고서, 이런 외부 데이터들을 크롤링해서 그것들을 요약하고 핵심 정보를 전달해 주는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런칭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을 이제 하면서 느끼는 점들은, 이게 분석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변화 관리의 문제고 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확산의 문제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몇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것들을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발에 대한 해커톤을 한다든지, 어제 이제 그런 행사를 막 마치고 왔는데 또 활용 사례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관심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 발표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